저는 지금 합천에 있는 청강사라는 작은 사찰에 왔습니다. 늦은 오후이고 해가 넘어갔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주 벚꽃이 만개해서 경내가 아름답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지금은 작은 사찰이지만 고즈넉하고 또 고목들이 많아서 이곳이 고차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청강사 가람은 입구에 요사가 있고 중심 영역에 대웅전을 중심해서 서편에 관음전이 위치하고 있는 아주 작은 사찰입니다. 그리고 청강사 입구 쪽에 대형의 여러 안반이 있습니다. 안반 위에 석탑이 세워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근대기 석탑의 조형 기법과 양식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안반에 올라가 봤는데 세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현대기 석탑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현재 대웅전과 관음전 사이에 사리탑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석탑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합천 청강사에 이처럼 독특한 조형 기법과 양식의 석조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 석조물을 한번 봐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견해 보려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내줘서 아주 독특한 석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진짜로 아주 독특하고 아주 재밌는 석조물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석조 미술품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눈에 딱 보고 이 석조물은 창의적이기보다는 여러 석조물을 보고 만든 마치 짬뽕한 그런 석조물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조형 기법도 그렇고요. 또 문양도 여기저기 여러 조형물에 표현된 문양을 채용해서 짬뽕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석조물이 만들어진 시대의 양상과 사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석조물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기단부는 평면 팔각이고요. 하단석과 상단석을 별도로 결구해서 2단으로 마련을 했는데 높고 두툼하게 마련을 해서 조선 후기에 많이 볼 수 있는 장명등이나 무덤 관련 석조물에서 성행한 그런 조형 기법과 양식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석에는 각 면의 외곽을 도들대로 돌려서 사각형으로 구획을 한 다음에 그 안에 꽃 문양, 그러니까 화초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이러한 문양은 조선시대 회화나 성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양이고요. 또 표현 기법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중대석은 원구형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부에 연화문과 함께 구름이 가득 표현되어 있고요. 한 가운데 여의주를 서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듯한 형상의 용을 표현했습니다. 이 용의 표현 기법으로 봐서 상당히 신령스럽고 신비스러운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조선시대 무학대사 부도나 또는 두 마리의 용을 새긴 조선시대 석조물을 비롯해서 여러 조형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특히나 궁궐의 조형물에서 여기저기 이러한 어떤 모습의 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석입니다. 이 상대석은 갑석면, 그러니까 면석부를 상당히 높게 처리를 해서 두툼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툼한 인상은 조선시대 건립된 여러 부두에서 볼 수 있는 조형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궐의 여러 석조물에서도 이처럼 두툼한 대석이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상대석 하부에는 수평적으로 연화문이 표현되어 있고요. 또 상부에도 연화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면까지 연화문을 장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면석구 표면에 박쥐 문양을 새겼습니다. 석조물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문양인데요. 이 박쥐는 조선시대 회화나 옷에 많이 표현된 문양이었습니다. 석조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동물 문양으로서 이러한 문양이 이 석조물에 새겨졌다는 것은 이 석조물이 아주 재밌는 그런 석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청강사 사리탑이 다른 석조물과 차별화된 그런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불교적인 석조물에서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이런 박쥐 문양을 불교적인 석조물에 왜 표현했을까? 다소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석조물을 설계 시공한 사람의 어떤 인식과 이해, 그리고 이 석조물을 사찰에 세우려고 의도하고 설계 시공한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석 위에 이제 탑신석이 올려져 있는데요. 탑신석도 공처럼 원구형으로 마련을 했는데 아래쪽에 중대석보다는 다소 작습니다. 표면에 굵은 윤곽대를 세로로 마련해서 구분을 한 다음에 국화문양, 연꽃문양, 목련 이런 문양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양도 조선시대 회화나 또는 담장의 벽면 장식 그리고 여러 석조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양들입니다. 이런 문양들도 불교적인 어떤 측면도 있지만 목련이나 또는 국화문양은 불교와는 다소 소원한 불교적인 조형물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는 그런 문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신석 상부에 결구홈을 마련해서 옥계석 하부와 연결시켰는데요. 옥계석 하부에도 원형 도들대를 마련해서 그 안에 탑신 상단이 끼워서서 고정되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옥계석의 좌우 넓이가 넓은데 결구 부위가 이렇게 좁다 보니까 안정성과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인의 기술로 보입니다. 하중에 따른 중심 처리는 잘 조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옥계석은 기와가 올려진 목조 건축물의 지붕부를 그대로 번안했습니다. 하부에 처마하고 부연이 있는 격처마이고요. 그리고 처마면이 아주 높게 처리가 돼서 다소 두툼한 인상을 주고 있고 낙수면은 경사가 다소 급한 편이고 약하게나마 기와골과 기와등이 있고요. 또 마루부는 높게 돌출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루부 끝에 좌우 대칭형의 작은 화문이 표현됐습니다. 보통은 화문을 마루 끝에 돌출시켜서 조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 석조물이 소략화 내지는 형식화 경향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옥계석에서 상부를 호형으로 살짝 돌출되게 지적한 다음에 낙수면 아래로 길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소위 일본식 석조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적 수법입니다. 이 석조물에서 일본적인 또는 일본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가장 잘 느껴지는 부위가 바로 옥계석과 상륜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륜부는 팔각의 작은 지붕돌을 옥계석 위에 올렸고요. 다시 그 위에 팔각으로 구성된 낮은 받침대를 두고 다시 그 위에 문양이 새겨진 받침대를 마련해서 다시 그 위에 연주문이 장식된 고주를 올려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의 돌로 취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석조물의 조형 기법과 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러한 마련 수법은 일본 석조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석조물은 필요한 곳에만 문양을 새긴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 문양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장엄적이고 화려한 인상도 있지만 그것이 다소 과하다는 그런 인상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강사의 이 석조물은 전체적인 조형 기법이나 양식, 그 다음에 세부적인 취석 수법, 그리고 문양 등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현대기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금 더 시기 폭을 좁혀 본다면 일제강점기 후반이나 해방 직후 어느 시기에 이 석조물이 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장인이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기성품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의 장소에 세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을 만든 장인과 또 이것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스님을 만나봐야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사연을 담고 있는 석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석조물의 성격이나 용도 명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엄격했지만 사실은 그러한 엄격함에서 벗어난 석조물이 다수 조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조형물은 불탑인데 승탑, 다시 말해서 부도의 조형 기법과 양식을 적용한 사례도 있고요. 또 승려의 유골이나 사리를 모신 승탑, 즉 부도인데 석탑처럼 불탑의 조형 기법과 양식을 적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처럼 많지가 않았을 뿐이지 구분이나 경계 없이 불탑과 승탑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탑 양식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것이고 부도 양식은 승려의 사리를 봉안한 것이다. 그리고 꼭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나라 석조미술이나 문화유산을 보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도 양식이지만 제가신자의 유골을 봉하는 경우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조형물의 성격이나 용도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형기법이나 양식을 보고 어떤 성격과 용도로 만들어진 것과 유사하다면 일반적이라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고 특수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외 없이 그렇다라고 보거나 의견을 이야기하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형물을 연구하거나 이해할 때 유의해서 명확한 경우에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의견을 또 개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현대기의 석조미술을 모방과 창조가 동시에 상존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 관련 석조미술은 최고 수준의 석조미술을 구가했던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의 석조미술을 모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분 관련 석조미술은 조선시대 왕릉이나 사대부가의 석조미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청강사의 이 석조물은 여러 정황으로 봐서 근현대기에 누군가가 공양과 공덕을 목적으로 세웠거나 아니면 스님이나 제가신자의 극락왕생을 염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제 은사이신 정용호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고대부터 현대기까지 통시대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석조물의 전반적인 흐름과 변천사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오래전에 근대기 석탑에 대한 논문도 쓴 바 있고 근대기 석탑뿐만 아니라 근대기 석조물에 대해서 전국에 확인되는 또 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위 가짜 석조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가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든 시기가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식에 만들었는데 마치 옛날에 만든 것처럼 속이거나 속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간혹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여러 석조물을 혼용하거나 또는 혼재해서 마치 옛날에 만든 것처럼 속이려고도 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 양심에 따라서 만들고 또 장인들도 그 양심에 따라서 창의적이고 또 양심에 따라서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청강사 이 석조물은 공양이나 공덕을 목적으로 세운 것으로 추정되고 근현대기에 만든 석조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근현대기 석조 미술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함께 많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